최근 사회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주 기자의 시시각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이야기 안 나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심각한 문제죠.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일일 사망자와 확진자 증가세 또한 모두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확진자 수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 2015년 메르스로 인해서 뼈아픈 경험을 한 만큼 보다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종 코로나와 메르스, 사스 사태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21세기 전 세계를 흉흉하게 만드는 주요 호흡기 감염증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어떻게 다른지 좀 비교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사태부터 정리를 좀 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게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네, 지난 2019년 12월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신종 폐렴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세계를 불안하게 만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 당국이 인구 1,100만 명의 우한시를 봉쇄하고 인민해방군까지 대대적으로 방역에 투입을 했지만 확산세는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각국이 전 세계로 자국민들을 실어 나르고 우한 방문자들의 출입국 통제를 시작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미 사망자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를 넘어섰습니다. 네, 사실 확진자가 발생이 된 게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만은 아닌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국 어디입니까? 네, 현재 태국과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호주와 미국, 또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뭐 유럽은 영국 그리고 스페인까지도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바이러스 시작점이 돼버린 중국은 현재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볼까요? 네, 현재 중국 당국은 지난 1월 23일 우한을 봉쇄했습니다. 설 연휴도 연장해서 인구 이동을 분산시키고 국내외 단체 관광도 중단시켰는데요. 하지만 1월 말이 되자 중국 내 누적 확진자 수는 1만 명을 넘어섰고 20여 개국으로 전파됐는데요. 의료시설이 모자라서 치료에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오자 인민해방군 의료진과 수송기까지 투입해서 대대적인 방역에 나섰습니다. 우한에는 응급병원 2곳을 신축했고요. 네, 뭐 계속해서 확진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뭐 중국 당국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사스가 시작된 2002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시작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2002년 11월 중국 남부 광동성 일대에서 처음 사스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사스 감염자들은 2일에서 14일인 장복기 뒤에 발열, 근육통과 두통, 기침, 호흡곤란, 폐손상 등의 증상을 보였는데요. 감염자 전체 치사율은 9%에서 10%지만 60세 이상 치사율은 50%에 육박했습니다. 네, 당시에 사스가 전 세계로 퍼졌는데 이게 사실 중국이 초기 대응 자체를 좀 잘못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렇다고 지적이 되었었는데요. 네, 광동성 광저우의 한 병원에서 2003년 1월 말에 입원한 환자를 통해서 의료진 30여 명이 감염됐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에게는 슈퍼 확진자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또 그를 치료했던 의사가 감염된 뒤에 홍콩으로 가서 2차 슈퍼 확산자가 되었습니다. 홍콩에 번진 후 홍콩을 통해서 세계로 퍼졌고요. 대응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초반에 우왕좌왕하면서 정보를 숨겼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스에 대해서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경각심을 갖게 된 게 사실은 그 이후인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2003년 2월 중국을 방문한 미국인이 경유지인 베트남 하노이에서 사망하면서부터인데요. 하노이 감염을 조사하던 WHO 이탈리아 의료진이 베트남 정부와 WHO에 이 사실을 알렸고요. 중국은 그 뒤부터 WHO에 공식 보고를 했고 WHO는 2,000명 이상이 감염되고 500명이 넘는 이들이 숨진 뒤에야 글로벌 대응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뭐 그때는 이미 이 사스가 전 세계에 퍼진 이후인데요. 당시에 결국에 중국이 사과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03년 4월 인민해방군 병원 수석내과 의사였던 장앤용이 사스 은폐 축소 실태와 위험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뒤에 중국 정부의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WHO 역학조사단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2009년 10월 중국은 당시 대응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스 당시에 굉장히 특징적이었던 것이 의료진을 통한 2차 그리고 3차 감염이 심각했다는 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의료진 감염만 1000여 건에 이르렀고요. 30여 명이 사망했는데요. WHO의 위험성을 보고했던 이탈리아 의사 역시 사스로 사망했습니다. 뒤에 사스로 명명된 이 병을 일으킨 건 박쥐를 매개로 생겨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사양 고양이, 너구리, 박쥐 등 여러 동물에게서 이종 간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네. 이 사스 같은 경우는 종식될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네, 사스는 2002년 11월 첫 발병 후 2003년 7월에야 종식됐습니다. 약 9개월 동안 유행이 이어진 건데요. 이 기간에 8,096명이 감염되고 77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사스는 중국에서 집중적으로 전파가 이어졌지만 우리나라는 사망자 수 0명을 기록하면서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사스 예방 보건국으로 뽑힐 정도로 잘 대응했습니다. 네. 사스가 휩쓸던 9개월 동안 사실 국내 사망자는 없었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피해가 좀 심각했는데요. 그리고 사스와 그 이후 메르스 사이에 신종플루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2009년 봄 멕시코 베라크루스에서 인플루엔자가 돌기 시작했는데요. 초반에는 지역 내 질병으로 여겨졌지만 4월이 되자 멕시코를 넘어서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WHO는 2005년 만들어진 규정에 따라서 최초로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2달 뒤에 WHO가 신종플루를 감염병 경로 중 최고 단계인 팬데믹으로 규정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냥 독감으로 불리다가 나중에 바이러스가 확인이 된 거죠? 네, 처음에는 돼지 독감, 멕시코 독감 등으로 불리다가 신종 인플루엔자 A, H1N1 독감 등 여러 이름이 혼용됐는데요.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H1N1 바이러스가 5개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여러 유전자가 섞인 변종이었던 탓에 증상이 복잡하고 전염성이 컸던 것으로 추정됐고 그 후에도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진화해서 2010년 6월 돼지에서 H1N1의 새 변종이 검출됐는데요. 전염병이 유행하는 동안에 다시 변종이 생겨나고 있음을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네. 뭐 이렇게 이름을 둘러싼 혼선만 봐도 당시에 얼마나 혼란스러웠던 상황이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 사망자 수도 상당했죠? 네, 그렇습니다. 신종플루는 약 1년 동안 전 세계 214개국에 퍼졌는데요. 약 18,500명이 신종플루로 사망했습니다. 신종플루는 흔한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달리 고령층을 넘어서 전 연령층에 확산됐고 감염자마다 증상과 위험도가 크게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네. 자, 이렇게 사스와 신종플루를 거쳐서 이번에 살펴볼 감염병. 아마도 다들 아실 겁니다. 메르스. 이게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인데요. 일명 사스 때는 사실은 국내에 별다른 피해를 그렇게 크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때는 달라요. 상당한 피해를 안겼는데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중동호흡기 증후군의 증상은 천차만별이었는데요. 거의 아무 증상이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극심한 호흡장애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각종 통계마다 다르긴 하지만 치사율이 35%에서 40% 정도로 높았던 점도 메르스의 특징 중 하나였습니다. 네, 이 메르스는요. 시작점이 중국이 아니고 중동이었습니다. 그때 상황도 좀 살펴볼까요? 네, 2012년 11월 이집트의 학자 알리 모하메드 자키 박사 연구팀이 메르스 바이러스를 분리했을 때만 해도 중동과 북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감염증을 일으킨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 5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40여 명이 감염됐고 치사율이 치솟았는데요. 6월이 되자 요르단, 튀니지, 카타르 등 주변국들에서도 감염자가 보고됐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다만 사우디 한 나라에만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WHO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5년 5월입니다. 중동이 아닌 이제 한국에서 그야말로 메르스 대란이 벌어지게 된 거죠. 네, 중동을 방문하고 귀국한 뒤에 발열 증상을 보인 60대 남성이 의료시설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데요. 결국 환자는 여러 의료시설을 이동하게 됐고 의료시설을 통한 2차, 3차 감염이 확산됐습니다. 6월 7일이 되자 삼성서울병원, 평택 성모병원 등을 비롯해서
한국 내 24개 의료시설이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메르스 같은 경우는 의료시설을 통한 2차, 3차 감염이 문제가 됐어요. 당시에 정부 대응도 상당히 지적을 좀 많이 받았죠. 네, 당시 문제는 보건당국이 환자 발생 이송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감염에 노출된 의료시설들도 뒤늦게서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시민 안전보다 의료시설의 이해관계로 보호하는 데 더 치중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보통 이 감염병 유행은요, 마지막 감염자가 완치를 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종식을 선언하게 되는데요. 자, 메르스 같은 경우는 종식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네, 메르스의 경우에는 2015년 5월 첫 발병 후 같은 해 12월 말 공식적으로 종식 선언이 나왔는데요. 약 8개월, 218일 동안 메르스 전국이 이어진 겁니다. 네, 사스 때는 9개월, 지금 메르스 때는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감염병이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도 비슷한 듯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지금 현재 전염이 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염력부터 볼까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전염병은 기본 감염 재생산수, 다시 말해서 전염력이 있는 한 사람이 전염력을 잃기 전까지 몇 명을 전염시키는지가 기준이 되는 건데요. WHO는 신종 코로나의 기본 감염 재생산수를 1.4에서 2.5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독감의 경우 이 수치가 2에서 3 정도인데요. 신종 코로나의 전염력은 독감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정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감염력이 높은 전염병으로는 재생산수 12에서 18인 홍역과 12에서 17인 백일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당국은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사율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네, 지난 2월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사율은 기존 2.2%에서 2배가량 높은 4에서 5% 수준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감염 확산이 계속되면서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위험도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사스, 메르스와 비교를 해보면 좀 낫네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메르스 치사율은 30%, 사스 치사율 10%보다는 낮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에서 나온 정보를 고려한 치사율이라고 전했고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게 이게 감염 확산이 또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치사율은 얼마든지 또 변경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환자와 사망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치사율은 4%에서 5%보다 증가하거나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 내 의료기관 부족으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환자가 다수라는 지적을 고려하면 사망자가 증가해서 치사율이 오를 수 있는데요. 반면 감염자 수 증가보다 사망자 수 증가 속도가 더딘 점을 고려한다면 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뭐 지금 현재 사스와 메르스 때보다 치사율이 낮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 게요.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걸렸을 때 또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보니까 이게 예단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내 사망자 대다수는 노인이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었는데요. 거기서 건강한 성인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사례를 살펴보면 필리핀에서 사망한 중국 남성도 사망 24시간 전까지만 해도 상태가 안정적이고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제로 꼽히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네, 건강한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면역 체계가 과잉 반응하는 사이토카인 폭풍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은 면역작용이 과다하게 이루어져서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현상인데요. 해외 일부 환자에서는 이런 사이토카인 폭풍이 관측됐다는 점이 의학 전문지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사이토카인 폭풍은 사스, 메르스에서도 나타났던 현상으로 감염병의 치사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건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방금 얘기가 나온 사이토카인 폭풍 말고도 또 치사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있습니까? 네, 바이러스의 변이도 치사율을 높이는 위험 요인입니다.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인체에 적응한 뒤에 변이하는데요. 변이가 일어나면 전파력이 강해지면서 독성도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독감의 경우에도 인플루엔자가 어느 정도 유전자 변이를 일으켰느냐에 따라서 치사율이 달라집니다. 네, 뭐 사스, 메르스 때도 한 7, 8개월 정도 유행을 한 걸 생각을 해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역시도 좀 종식까지 걸리는 시간이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들을 좀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의 전쟁은 이제 시작인 셈인데 그래서 시민 의식이 좀 더 많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비해서 지하철역에 마련해둔 무료 마스크를 한 사람이 몇 장씩 가져가고 세정제가 통째로 사라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시민의식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모두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관건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인 것 같은데요. 세계보건기구 등이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무증상 감염 가능성까지 예측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 좀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시시각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